오늘은 수국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도 수국 가지치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수국 가지치기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뒤늦게 보신 분들이 지금 수국 가지치기 해도 늦지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늘은 11월 6일이에요. 이미 11월이 됐는데 지금 가지치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가지치기 하시면 내년에 꽃 못 보고요. 이런 식으로 깻잎 수국의 형태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수국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정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나면 옆에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새순 끝에 보면 지금은 이제 겨울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파리들이 계속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점점 이파리가 작아진 다음에 끝에는 이렇게 꼭 촛불의 촛불 모양, 불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렇게 새순만 달고 겨울을 나게 됩니다. 이 상태로 겨울에 이제 저온을 받게 되면 이 안에서 꽃눈이 막 분화가 돼가지고 내년 봄에 다시 싹이 트기 시작해서 5쌍 정도, 4쌍에서 5쌍 정도의 잎을 올려준 다음에 커다란 꽃을 피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성장이 다 끝나가고 이제 꽃눈 분화를 막 준비해야 할 이 시기에 이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게 되면 남은 새순이 없기 때문에 꽃눈을 분화할 수 있는 그런 세포를 가지고 있지가 않죠. 그러면 내년에 아무리 이 밑둥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난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절대 꽃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금 보시는 녀석과 같이 당년지 수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당년지 수국이라는 것은 겨울에 꽃눈 분화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 봄에 올라오는 새순에서도 꽃을 피우는 그런 좀 특별한 품종의 수국들입니다. 유명한 이제 품종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메구미 수국이 있고요. 엔들레스 썸머라고 하는 또 유명한 수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년지 수국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밑둥부터 싹싹 잘라주셔도 내년 봄에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가지치기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화원에서 볼 수 있거나 이런 품종 이름이 없는 수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겨울에 꽃눈 분화를 거쳐야만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의 수국들입니다. 예외적으로 산수국과 목수국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산수국과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 저온을 받아야 꽃눈을 생성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금 가지치기를 해주어도 내년에 꽃을 피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산수국과 목수국은 조금 예외로 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녀석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의 수국, 하이드레인저 마크로필라 수국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수국이라고 하는데 이 분수국만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커다란 수국이 제가 7월 말쯤에 이제 강전정을 한 그 수국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주 폭풍 성장을 해서 이렇게 잎도 많이 달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장을 거의 멈춰서 새 잎을 내주진 않고 기존에 달고 있던 잎들은 이렇게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단풍이 들면서 점점 말라서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앙상한 가지 끝에 이 촛불 모양의 이 새순만 달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월동을 하고 꽃눈 분화를 하게 됩니다. 절대 지금 가지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대왕수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가지마다 내년에 꽃을 다 보여줄 거예요. 근데 난 이렇게 막 엄청 크다랗게 꽃을 좀 피우고 싶진 않다. 딱 새송이, 예쁘게 새송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크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지치기 하셔도 돼요. 이렇게 새순 끝에 이렇게 촛불 모양이 오동통한 녀석, 이런 녀석들 딱 3개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과감하게 강전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밑둥에서부터 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수영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가지치기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밑둥 부분에 이렇게 새순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제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이 녀석들은 성장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새순 눈의 상태로 겨울을 지내게 될 텐데, 그럼 이렇게 새순이 있는데 그럼 이 새순들을 남기고 나머지 녀석들을 다 딱딱 가지치기를 해주면 내년에 이 녀석들이 자라서 꽃눈 분화를 해가지고 꽃이 피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한번 실험을 해본 결과 이렇게 밑둥에 이렇게 새순을 달고 있는 경우에 저 상태에서도 꽃눈 분화가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 꽃을 피우지 않거나 꽃을 피우더라도 정말 작은 형태의 그런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나서 그 곁가지에서 새순을 받아낸 경우에 이미 이렇게 한 3cm 정도 자랐죠. 이 녀석이 이제 겨울에 꽃눈 분화를 해서 내년에 꽃을 어떻게 피우냐면 이 상태로 얼음 상태로 있다가 내년 봄에 이 잎장 5쌍을 올린 뒤에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그럼 5쌍 정도면 키가 한 요 정도까지는 올 거예요. 그럼 이 화분을 기준으로 한 요쯤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밑둥 부분에 있는 새순이 꽃을 피운다 해도 5쌍 정도 잎을 내면 한 키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모양도 이쁘지 않고, 물론 꽃을 피운다 하더라도요, 이쁜 모양의 꽃을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가지치기 하는 것을 완강하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수국 성장이 슬슬 멈추고 이렇게 초록색이었던 이파리들도 슬슬 단풍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역광이라서 색감을 잘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빨간 물이 잘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잎들이 하나둘씩 말라서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막 베란다에 떨어져 있거나 하면은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이거를 막 주워서 버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둘씩 말라 떨어지는데 이걸 그냥 화분 안에다 이렇게 무심하게 툭 던져주세요. 지금 얘도 이렇게 이미 이파리 몇 개를 얹어 두었고요. 얘도 이파리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화분 위에 얹어 두었는데요. 이렇게 이파리들 떨어진 거를 화분 위에 얹어 두시면 겨울에 약간 보온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얘가 겨울에 이제 사가서 내년 봄에 이 수국들의 충분한 거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가지를 건들면서 툭 하고 이파리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말라 떨어진 잎들은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수국 화분 위에다가 무심하게 던져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떨어진 것들 이렇게 다 화분 위에 흙 위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영상 끝내기 전에 제가 삽목으로 키우고 있는 애기 수국들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꽃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삽목을 성공해서 되게 건강하게 키운 녀석들은 지인분들께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좀 아직 어려서 좀 보내기가 미안한 그런 애기 수국들만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요.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새순이 작기 때문에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1년 정도 열심히 키워서 내후년에 꽃을 기대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건강한 녀석도 제가 실험과 기록 목적으로 하나 남겨두었는데요. 이렇게 세력이 건강한 녀석들은 내년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국 가지치기를 11월 지금 해도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절대 가지치기 하지 마시고 가지치기를 이미 하셨다면 내년에 운이 좋게 한 송이라도 꽃을 피울 수 있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